안녕하세요. 똥기사의 수요 2시 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방송은 예고해 드린 대로 술과 똥과 술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 날 다음 날 아침에는 숙취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이 똥이 그 반응을 인지합니다. 물론 술을 많이 드신 양에 따라 틀리겠지만 술을 드시게 되면 똥은 형체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심한 경우는 어제 먹은 내용물들이 숙성도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배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이런 멋진 똥, 신바타 똥과 이 똥의 형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장 건강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건강이 이롭지를 못합니다. 술을 먹을 때마다 만약 똥이 그렇게 형체가 없고 이렇게 된다면 술을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술과 이 똥은 이 같은 미생물이 만든 부산품입니다. 이 술은 효모라는 미생물이 만들고 이 똥은 우리 장내에 있는 좋은 유산균, 좋은 미생물이 만들어갑니다. 미생물의 종류는 달라도 같은 미생물이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똥과 술입니다. 잠시 뒤에 이 술이 만드는 이 효모라는 미생물과 또 이 똥이 만드는 유산균, 만드는 똥을 짚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똥과 술의 역학관계를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술과 똥의 관계를 설명하기 이전에 미생물이 술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술을 만들게 된 기원은 거의 인류의 시작과 같거나 비슷하거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술을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효모입니다. 이 효모 이렇게 말씀드리면 효소랑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효모라는 것은 미생물입니다. 효소는 효모가 만든 생명 활성 물질, 즉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효모 속에는 즉 어미모자가 효소를 만드는 어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효모는 효소를 만들어서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효모가 술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효모라는 생명체 역시 포도당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식물, 즉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에너지를 직접 탄소 동화장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식물 이외에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식물이 만든 포도당을 이용합니다. 효모 역시 포도당을 이용을 하는데 효모가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순간 또 만들어지는 부산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산화탄소 두 분자, 또 하나는 알코올 두 분자입니다. 효모가 만든 이산화탄소, 즉 이스트, 만든 효모 두 분자와 알코올 두 분자는 제빵 하시는 분들은, 빵을 굽는 분들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빵을 부풀게 하고 또 빵의 식감을 좋게 하는 데 이용을 하고 또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이 양조하는 분들은 이 효모가 만든 알코올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효모는 이용이 됩니다. 효모가 술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효모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알코올을 만듭니다. 이 과일과 같은 것들, 포도라든지 사과 이런 것들은 과일 속에 포도당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모는 이 과일주는 누구의 도움 없이 그냥 바로 포도주를 만들고 알코올을 생산합니다. 바로 이러한 포도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과일이 아닌 쌀, 우리가 쌀로 막걸리를 만듭니다. 보리로 맥주를 만듭니다. 쌀은 포도당이 아니라 이거는 탄수화물입니다. 전분입니다. 이 전분은 맥주, 즉 전분 상태는 이 효모가 알코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포도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분 상태에 있는 쌀을 잘라가지고 이 포도당까지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곰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를 만들 때는 쌀을 고두밥을 만들고 쪄놓고 나서 거기다가 누룩이라는 곰팡이를 만들어서 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누룩 곰팡이가 이 긴 고리에 이 탄수화물을 잘라서 포도당을 만들어줍니다. 좀 한번 정리하면 우리 흔히 포도당 하면 단분자입니다. CHO는 한 분자고 이 포도당 두 개가 모였을 때를 우리가 과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에서 10개까지를 올리고당,
길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쌀 아니면 또 빵, 뭐 이런 보리 같은 경우는 이 탄수화물은 이 포도당 10개 이상 아주 긴 고단위의 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 되기까지는 이 탄수화물이 자르고 그래서 바로 누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를 만드는 과정은 바로 효모에게 포도당을 공급하기 전에 누룩이라는 곰팡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막걸리입니다. 또 하나 옆에 있는 요 맥주, 이 맥주는 보리입니다. 보리로 만듭니다. 보리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전분인데 맥주는 식물의 효소, 흔히 우리 엿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 곰팡이가 아닌 그냥 엿기름, 식물의 효소로서 이 전분을 잘라가지고 결국은 포도당을 만들어주면 또 마지막으로 효모가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술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즘 나오는 이런 소주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구마를 이용해서 알코올을 별도로 만들어서 희석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흔히 주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물을 넣고 희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술의 종류를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첫째 우리가 술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발효주. 말씀드린 대로 효모가 만드는 발효주, 과일주도 있습니다. 이런 포도주 같은 것들이 바로 효모가 만들었고 또 이렇게 한 단계 더 거쳤지만 막걸리도 결국은 누룩을 통해서 효모가 만든 발효주입니다.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술들은 이렇게 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발효주라고 합니다. 그냥 양조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술은 이 만들어진 이렇게 이 발효주를 거기서 알코올만 뽑아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막걸리에서 만들어진 알코올을 정류한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안동소주, 전통소주,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저희가 주정법 때문에 지금 생산이 중단이 돼 있고 거의 대부분의 소주는 이렇게 희석주를 쓰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맥주는 발효주인데 맥주에서 우리가 알코올을 뽑아낸 것이 뭐다? 바로 위스키입니다. 또 이렇게 과일주에서 알코올을 뽑아낸 것이 바로 꼬냑.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이러한 정류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성주. 이 혼성주는 이렇게 발효주나 이렇게 정류수나 이렇게 정류된 이런 깨끗한 정류수에다가 이게 다른 약재를 넣거나 여러 가지 가미시킨 상태에서 이걸 몇 년 동안 숙성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또 혼성주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술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술은 효모라는 좋은 미생물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산물입니다. 효모는 포도당을 먹고 나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알코올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이 술을 만드는 것도 미생물, 또 이 알코올을 만드는, 우리 똥을 만드는 것도 미생물.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술을 먹으면 이 똥이 이렇게 안 만들어질까? 술은 우리 장내에 있는 미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 특집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